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 준비해본 것은 정맥 주사할 시 생길 수 있는 돌발 상황과 대처 방법, 그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이유를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정맥 주사 3편은 긴 시간이 지난 뒤 찍을 예정이었는데 벤치마킹을 해보니 정맥 주사에 대한 수요가 많아 이 부분에 대한 정보를 좀 더 공유하는 게 좋겠다 싶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상황은 바로 손에 피범벅이 되는 상황입니다. 먼저 실제 상황을 가정하며 영상을 보도록 할까요?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18게이지 메디컷 2개, 토니켓, 거즈. 이것의 용도는 보시면 알겠지만 메디컷 1개는 정맥주사용이고 1개는 대조용, 거즈는 이럴 상황에 대비한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셀프 파이브 아닙니다. 먼저 토니켓을 묶고 정맥이 우려될 동안 세팅을 합니다. 한 개는 대조군, 한 개는 정맥주사용으로 쓸 것입니다. 정맥주사를 놓을 좋은 혈관을 찾습니다. 어느 정도 굵기가 있으며 일자로 곧든 혈관입니다. 찾은 뒤 알코올로 닦습니다. 사면을 위로하게 해서 스타일렛을 일정 부분 넣은 뒤 젤코를 튕기듯 넣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지금처럼 혈액이 멈춘 상태로 유지됩니다. 흔히들 하는 실수는 젤코 부분을 누르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밑에 거즈를 깔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드리기 위해 대조군을 준비해놨던 다른 메디컷의 젤코를 위에 올려보았습니다. 끝나는 부분을 제가 누르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죠. 일단은 제가 손에 힘을 덜 줬다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손끝에 혈색이 없는 것을 보신다면 어느정도 세기로 누르고 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젤코 부분을 누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1. 일혈이 되지 않는다. 2. 일혈이 된다. 자, 이제 젤코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1혈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위에 끝나는 부분을 눌러보겠습니다. 멎었죠? 여러분 화면을 잘 보세요. 자, 젤코 끝부분 눌렀을 때랑 젤코 위로 눌렀을 때랑 차이가 확연히 난 걸 느끼셨나요? 하지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주 굵은 정맥일 경우입니다. 사람마다 굵기가 천차만별, 어떠한 사람은 손가락 하나만큼의 굵기를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혈류량도 많고 상대적으로 압력도 높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로 막기엔 역부족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막아도 흐르는 경우가 있죠. 두 번째는 혈관이 생각보다 깊이 있는 경우죠. 피부에서 만져진다 하여도 혈관이 피부와 항상 근접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혈관이 깊이 있는 경우가 있죠. 혈관을 하나 보려고 팔을 해부할 수 없기에 모형을 만들어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빨대가 있고 이 위에 스펀지를 올려볼게요. 저는 여기서 빨대를 혈관이라 가정하여 부르고 스펀지를 피부와 근육층이라 부르겠습니다. 혈관 위에 피부와 근육층 얇을 때는 적은 힘으로도 충분히 혈관을 눌러줄 수 있지만, 피부와 근육층이 이렇게 두세 겹 쌓인 것처럼 두꺼울 경우 얇을 때와 같은 힘을 주면 혈관을 확실하게 막아주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볼까요? 스펀지의 휘는 정도와 빨대가 눌러지는 정도. 확실히 세 겹을 쌓았을 때는 제일 밑에는 스펀지가 거의 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리학으로 설명드리면 좋겠지만 제가 물리학식을 세워가며 하지는 못하는 관계로 이 정도까지만 설명이 가능하네요. 그냥 이것을 쉽게 말한다면 내가 누르는 손가락의 힘이 혈류를 차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싸움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조금 더 접근하기 위해서는 젤코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먼저 혈관을 가정한 튜브를 손에 고정시키고 젤코를 누를 때, 튜브만 누를 때의 차이입니다. 먼저 튜브로 주사침을 넣어주고요.
영상으로는 잘 티가 날 수도 있지만 튜브를 누를 때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이 차단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젤코 부분 누를 때는 젤코가 손등에 느껴질 만큼 젤코는 손가락 힘으로는 납작하게 눌러지지 않았습니다. 궁금하시다면 18게이지 젤코를 한번 손톱이 아닌 피부로만 눌러보세요. 아마도 납작해지지는 않을 겁니다. 단순히 생각하여 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유연성을 겸비하며 어느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극단적인 상황을 연출해 볼까요? 스타일렛을 젤코를 한번 생각해보죠. 튜브에 넣고 스타일렛 부분에 튜브를 누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튜브는 어느 정도 접히겠지만 스타일렛 부분은 굳건히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해볼 겁니다. 혈액 대용으로 쓸 물과 주사기, 튜브, 메디컷 이렇게 준비해줍니다. 주사기에 물을 재고 튜브에 물을 채운 다음 메디컷을 정맥주사하듯 튜브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대쪽을 차단하기 위해 3웨이도 연결해줄 겁니다. 지금 메디컷 방향이 정맥 순환 방향과 반대로 되어 있죠? 이건 이 실험에서 크게 의미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제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튜브만 눌렀을 때 젤코와 튜브를 같이 눌렀을 때 얼마나 더 잘 차단이 되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튜브만 막았을 때입니다. 조금 힘을 줘도 찔끔찔끔 새어 나옵니다. 젤코랑 같이 막았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보다 쉽게 주사기에 있는 물이 새어나옵니다. 힘을 조금 다르게 준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한 번 더 준비해봤습니다. 확실하게 힘을 주는 장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죠. 오른손을 보신다면 손 떨리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힘을 주고 있다는 뜻이겠죠. 상당히 더디게 나옵니다. 하지만 젤코와 튜브를 같이 눌렀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와, 물줄기 보십시오. 병광세가 따로 없네. 크게 힘을 주지도 않았는데 그냥 쭉 들어갑니다. 어떠셨나요? 조금은 의문점이 풀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저도 의문점이 풀리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실험 컷에서 메디컷의 방향이 반대로 되어 있었잖아요. 한번 정방향으로 해서 했는데 어떤 상황이든 줄줄 다 새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어요. 두 가지인가? 손으로 혈관을 압박하게 되면 혈류를 차단시켜서 혈액이 더 이상 차단된 혈관으로 공급이 잘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에도 토니켓을 묶을 때 책마다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10에서 15cm 위에 묶어라 하는 거구나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젤코 끝나는 부분을 누르면 혈관이 젤코의 꿀을 잘 차단해서 나오지 않는 건가 하고요.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 생각이죠. 이 영상에서 확실한 것은 메디컷이 끝나는 부위를 맞게 되면은 일혈이 높은 확률로 발생되지 않고 젤코가 있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일혈이 높은 확률로 발생한다는 겁니다. 왜 메디컷이 끝나는 부위를 누르면 일혈이 되지 않는지에 대한 물리학적 원리는 제가 현재로서는 알아낼 방법이 없네요. 기회가 된다면 물리학의 고수를 섭외해서 한번 해답을 얻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내 손에, 환자 손에 피를 묻히게 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 알부부터는 깔끔한 처치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들거나 도움이 되었다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요. 공감이 안 간다, 헛소리다 하시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참신한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